세위계약, 법 위반 사실 알고도 고득점 부여, 불법 투성이, 익산시 청소행정, 공익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가 벌써 지지난 달이군요. 3월 10일에 후문 쪽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고요. 익산시의 자체적인 해결을 촉구한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묵묵부답, 심지어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박순종 호남본부장을 인정받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더 이상 익산시 스스로 자정자족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고요. 먼저 참석하신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우리 김준백 조직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우리 박순종 호남본부장님과 호남본부 간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동기 익산 지부장님과 익산 간부 여러분, 익산 조합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보시다시피 참석자 여러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생략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 취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익산시 공무원들과 아무런 원한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꿎은 공무원들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대체 누가 애꿎은가? 당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를 자초한 익산시 공무원들이 애꿎은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청소행정에서 수많은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애꿎은가? 어떻습니까, 기자 여러분? 당연히 시민 여러분들이 애꿎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권한에 대한 개념을 요즘 많이들 쓰는데요. 권자가 검색 권자고요. 한자는 한도 할 때 그 한자입니다. 근데 익산시 청소행정을 보면요, 익산시 공무원들 자신들의 권세 높은 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5만 가지 법 위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자에다가 한자를 붙이는건요, 그 주어진 권한만큼 행사하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바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한 공개 경쟁의 원칙, 지방계약법을 익산시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충문격의 기자회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불법 청소행정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충문격으로 익산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 촉구하는 과정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로는 강론격으로 구체적으로 이 익산시의 청소행정이 이래이래해서 문제라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기획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특정업체 중심의 불법 계약 반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순종 호남본부장님 모시고 규탄 발언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주신 동지들, 그리고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3월 10일날 익산시청 앞에서 똑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말 다른 시보다 시민들이 저희들보다 더 관심이 많고 지역 언론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3월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익산시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끔찍도 않습니다. 아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 누구들이 미화원 주제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 청구, 익산시의 감사과에 감사 청구를 하는데 이것 또한 아무 대답이 없으면 사회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주 단위로 와서 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들 정말 너무합니다. 당신들이 무능인지 아니면 무기한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불법받고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우리 환경위원들은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건물 안에 숨어서 공무원들이 아마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또 비수단을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본부는 익산시를 이렇게 새로운 시청을 지어놓고 정말 밑에서 일하는 우리 환경위원들은 정말 이 발바닥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익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영원한 본부는 끝까지 싸우고 대응하고 여러분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관할본부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청도서 관련해서 익산시가 대답해야 됩니다. 농경은 오늘 감사 청구로 진행하지만 어청도서 관련해서 진행할 때까지 관할본부도 이 문제랑도 최선에서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순종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청사는 새거물로 속된 말로 삐까뻔 착하게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익산시의 청소행정은 뭐 낡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표현이 모자랍니다. 너무 구시대적이고 솔직히 쌍팔년도식 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같이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익산시 생활 폐기물 대응원정 적발에 대한 공익감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네! 익산시는 자체감사 즉각 실시하라! 실시하라! 네! 불법 비리운상 민간인탕 철폐하자! 네. 이것이 방금 우리 박순종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3월 10일부터 원천교섭법,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서 이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원천 익산시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 요구를 한 지 2달이나 지났습니다만 대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노동조합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교섭 폐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고요. 노동조합법 81조에 해당합니다. 같은 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는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참 굳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권한은 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법이 정한 바대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권한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온통 법을 위반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공익감사 청구를 아무래도 준비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장을 좀 돌아봤어요. 현장을 돌아봤는데 너무나 불법충성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같이 동행했던 간부가 국장님 이 모든 사실을 익산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거든요, 현장에. 그 얘기 듣고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익산에서 직접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노동자의 입으로 이 불법 행정의 현실을 전해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지구 박형렬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덕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사무실과 떨어졌기 때문에 출근 도장을 찍고 차고지까지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제 차를 가지고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습니다. 한 8km 가야 됩니다.
주유소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요. 그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그 차고지는 금강서와 제2산업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거 차량이 많이 되는 음식물 수거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그곳은 서성지라는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칩추스가 바로 저수지로 흘러갑니다. 그런 차고지에 화장실과 탈의실이 있기는 만무합니다. 급하면 노상 방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차고지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노상 방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거의 사이 우리의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탈의실이 없으니 땀에 젖거나 오염물이 튄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집으로 갑니다. 식거나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집으로 가니 생활폐기물 12만 원 동안 분진, 이물질 바이러스에 노출되는데 씻지 못하고 환복도 못하고 퇴근하니 차 안에 좋은 냄새가 나쁜 냄새가 배고 집에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냄새가 날까 같이 타지도 못하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매번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의 차고지에 식상시청 과장과 주무관이 왔다 갔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탈의실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장실이 필요 없어서 없다는데 나는 현장의 고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권은 변화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당신이 화장실 급할 때 어떻게 할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와 오빠는 하면 되는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선별장에서 파고기 컨테이너에 수거한 봉투를 일일이 올리고 걸리지 않도록 막대기로 작업하는 것은 우리의 미안합니다. 익산시는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짓된 말로 위반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우리는 익산 시민의 청결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집에 갈 때 오염물이 튀고 냄새가 배기는 옷을 씻고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게 최소한의 인권을 생각하여 화장실과 탈의실을 만들어주시고 파고기에 직접 일어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운방과 수기 비리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가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노동자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도 있고 추후에 우리가 기자회견도 할 건데요. 그 요한회사 금강공사 소속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이렇게 시의 청구행정, 금강공사의 불법 사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청구당하고 임금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수십 년 자연재해온 독점기업 회사! 특정업체 중심의 불법 청소행정 이제 끝장내자! 잠깐 아까 제가 올려봤던 이 청국과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건물 구조를 정확히 모릅니다. 궁금하겠죠? 아까 현장 직원에 했던 얘기입니다. 네. 좀 날리는데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게 실제로 오늘 이따가 어디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네. 어디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이따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증거자료 제가 꺼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공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일산 차고지 가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숨어서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 차고지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차 문 닫을 겨를도 없이 노상방뇨를 하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장시간 운전하고 나면 한참 다음 가다 먼저 화장실 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차고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필요 없대요. 저 급한 생리현상 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거 100번 양보해서 금강공사 직원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겠어요. 왜 이해 당사자니까. 맞잖아요.
근데 익산시 청소과장이라는 사람이 인근 주유소 있는데 주유소 화장실 가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변인인가요? 이인 당사자인가요? 듣자하니 익산시 청소과장의 가족이 유아배가 금단공사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혹은 일을 했다는데 감사관실 뭐합니까? 정원일 시장 뭐하십니까? 혹시 그럼 이건 익산시 청소과장의 말의 문제만은 아닙니까?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그냥 덮는 겁니까? 저 너무 의문이 넘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환경법을 위반하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요, 노동조합법을 위반했고요, 근로기준법도 위반했고요. 너무 위반 사실이 많아서 그것도 뭐를 위반했죠? 이 업체들이 그렇죠. 사용하는 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샤워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코로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 때 그 제약회사들에서 백신을 되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백신이 보급되고 가장 먼저 그 접종을 한 분들은 의료 인력이었습니다. 의료 인력 당연하죠. 그렇죠? 의사들, 간호사들이 그 백신 접종 가장 먼저 했어요. 그 다음 직업군이 어딘지 아십니까? 의료 인력 다음에 코로나 예방 접종을 가장 먼저 한 직업군. 맞아요. 환경미화원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은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합니다. 그 폐기물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감기 환자가 자네를 뱉어서 그 쓰레기에 넣어서 보낼지도 모르고요. 그 생활 폐기물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이물질, 어떤 균질이 끼어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1순위로 한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렇기 때문에 내 업무를 마치자마자 세척해야 돼요. 소독해야 돼요. 당연히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익산시 과학지휘소, 익산시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박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잠깐 촉구 준비하다가 박사가 되었어요. 계약서, 과학지휘서 다 읽어봤는데 법에 있는 건 다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애꿎은 공무원 잡는다고 뭐라고 하실 겁니까? 시민들이 불쌍하죠. 노동자들이 불쌍하죠. 환경미화원이 불쌍하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요, 자, 정원줄 시장 나와서 좀 면담하고 문제 해결하자고 했더니 톡방기가 안 뜹니다. 상전 다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6월달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시장 후보님들 그리고 시의원 후보님들한테 이런 불법 행정, 특정 업체 중심의 수의계약 계속 하실 건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도요, 제가 이번에 지방계약법 꼼꼼히 따져봐서 알았습니다. 원래 일반 입찰을 해야 돼요. 일반 입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겁니다. 네, 공개 경쟁 입찰이고 최저가 입찰이죠. 이게 일반 입찰이에요. 근데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전문성, 독창성, 창의성 이런 걸 요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예요. 하도 차이가 난다고 아닙니다. 근데 일반 입찰로 붙여야 할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해놓고 그 입찰의 참가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습니다. 보니까 이 입찰에 참가하려면요, 외부 업체가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 말고요, 새롭게 내가 주식회사 영화건설 해가지고 영화환경 해가지고 익산시청에 입찰 주려면 2억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당첨될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입찰에 1억원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해놓고 유찰됐으니까 다시 불가피하게 수익을 합니다.
이게 익산시가 그동안 해왔던 짓입니다. 엄중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신동기 익산 지부장님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입천경도 누천, 재공무 누천, 수의계약, 불법, 특혜, 순환거리, 청소행정, 정상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오늘 익산시민 신동기의 772개 국민의 이름으로 전국특별자치도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다. 행정은 특정의 사유물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익산시의 청소행정 역시 특정업체와 그와 불법 거래로 연결된 정치와도 행정관료의 사유물이 아닌 만큼 공공성 회복이 절실하다. 익산시령 자원대체인 12년 동안 2년마다 재계약하는 청소 대행 사업은 산술적으로 6번 재계약을 하였고 그중 3번은 수의계약으로 수계약으로 위법성이 지적되니 합법을 가장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변형된 수의계약 시스템을 들고 나와 또다시 3번의 계약을 가했다. 가장 최근의 계약은 26년 4월 1일자로 체결되었고 또다시 짜고치는 모습 그놈의 그나물이 될 것을 우려한 노동조합이 26년 2월 10월 면담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객도로도 듣지 않아 26년 3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독점적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성에 대한 경고한 바 있다. 이후로도 우리는 익산시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시간 면담을 제안하였으나 근전받게 당하였다. 26년 5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점매석 회의와 페이퍼 컴퍼니 문제점을 지적하며 왜 안 하겠냐 돈이 남는데 라는 명언을 남겼다. 행정을 돈벌이로 하는 용역업체들과 그 계약 과정의 이권과 떡국으로 살찌우려는 행정관료들 그리고 가정의 대편이라는 그 눈감아주는 공무원의 현행 금방망이 처벌제도가 전속하는 한 이런 복잡 터지는 일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익산시는 이리 자정능력을 잃었다. 중요부서 과장이 대놓고 상수업체를 판단한 실상이고 자원시장 재임기간 내내 불법 계약이 산을 찼는데 저 말에 뭐하겠는가. 과연 이번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아니면 이러한 익산시 불법행정 발언장을 뛰어넘어서 우리 민주노총이 시민들이 나섰다. 이번 감사 청구는 전체 국권으로 이루어졌다. 협정에 의한 재계약 방식을 통해 사실상 특정업체 중심의 수의계약 구조를 형성하는 문제, 직접 노무비 미지급과 계약 위반에 대한 미조치 및 노무비 미지급, 환경 및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차고지 운영, 접근, 화장실 및 수계시설 미설치 등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차고지 운영 상태를 알고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정상 평가가 평가에서 도덕점을 부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수의계약한 사례, 노동조합법이나 부당노동행위, 사업 즉 방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 범위를 넘어선 중간 처리 업무 수행 등의 항목이다.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는 익산시 청소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의 첫 시작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실효하러 하여 불법 비리의 온상 민간탁제도와 익산시 낡은 청소행정을 더 힘들고 끝장을 볼 것이 생각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장도 익산시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뼈를 깎고 살을 누려내는 심정으로 엄격하게 자체 감사를 통해 불법 비리, 일청의 사설을 끊어야 한다. 특히 입법이상 공무원 전수조사와 특정업체와 2차 경우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한테 한 점 부끄럼 없도록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그동안의 과오를 시사하는 유일한 출路다. 그렇다면 세번을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감사원은 익산시 생활 대행을 대행행정 전반에 대한 공익 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익산시는 자체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생활 대행임을 관련 담당 일꾼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익산시는 수십 년 지속된 국정개혁 폐기하고 진짜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하라. 하나, 특정업체 중심 청소행정 끝장내고 시민 중심 공공행정으로 전환하라. 하나, 온갖 만악의 그것 불법 비리 용산 민간 입학 체크하라. 26년 5월 11일 민주노총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네, 감사합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보면서 혈차면서 어떻게 저런 자들이 이런 생각 하실 때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땠습니까? 내한 우두머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덕수라는 자 있죠. 국무총리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국무총리 안 할 때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대관 업무를 하는 걸 합니다. 왜? 40년 넘게 공직생활 했으니까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봐줄 일 있으면 혹은 해줄 일 있으면 그 통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쿠팡 사태 어떻습니까? 쿠팡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대관 업무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건 한덕수만의 일이고 쿠팡만의 일입니까? 익산시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동료는 안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동료들은 떳떳한지 한번 봅시다. 인근 전주시에서는 그랬습니다. 정속과 과장, 환경국장으로 은퇴하시고 나면 대행업체 고문으로 입사합니다. 공무원 정년 60세밖에 안 되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나머지 40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공무원 연금도 나올 텐데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청소업체 고문으로 입사해서 배관 공부하겠지요. 익산시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익산시는 감사원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6급 이상 공무원들 다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4개 청소업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짬짬이가 있는지, 형제 자매, 가족들, 형부, 대행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지, 혹은 일했는지, 남김없이 자체 감사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의 끈으로 욕먹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익감사 전부 우리 사실 우리가 보도자료에도 썼습니다만 그 병법에는 그 병자 궤도야 뜻하지 아니한 곳으로 나아간다. 불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산시 공무원을 어떻게 할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청소행정을 바로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는 겁니다. 감사청구의 내용 이렇게 하겠다는 거 공개하고 우리 감독과 논의한 끝에 감사관실에 이 증거 자료까지 다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좀 번거로우셔도 본부장님하고 지휘관님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여기 3층인가요, 전무관님? 4층에 여기 나오셔서. 예, 여기 익산시 감사관실에서 스스로 해결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자체감사 촉구서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시는 동안 지난번 기자회견 때 여기 순서에 있는데 지금 있다 왜 안 했냐고 나라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기자님들 지금 있으시면 저희가 아는 것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순서인데 질의하실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안에서 서울에서 그 기자님이 안 오시고요. 네. 네, 들어가신 분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차원은 아니고요. 기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자회견문 내용에도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감사 촉구한 내용은 총 6가지 주제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법이 이 6가지만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적으로 가장 일반화된 내용의 법 위반 사실과 특히 이렇게 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정상평가에서 도덕적으로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정상평가가 아닌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해야 할 일을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면 아무래도 팔이 안 움직인다고 그런 여러 불법 비리의 원인이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것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상회의와 정학 방식을 통해 사실상 특정업체 중심의 수의계약 구조를 승부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특정업체라 하면 현재 익산시의 대리계약을 따른 4개 업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구조는 원래 유한회사 금강공사를 중심으로 형성해서 분야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기자회견하면서 시민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3월 1일자 새로운 계약에는 이 기존의 4개 업체가 아마 고스란히 이 계약을 대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희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 법을 조금만 연구해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 행정을 하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엉뚱한 데다 쓰고 있다. 그래서 익산시는 당분간 향토기업 사귄다 어쩐다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익산시 공공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지 말고 당분간 협상에 의한 계약하지 말고 일반 입찰해라. 공개 경장 입찰 즉 최저 마찰제로 시행하면 된다고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저 마찰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여기 건물 안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청구과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임금이 삭감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임금이 얼마나 대체 높길래 하고 봤는데 우리 조합원들 임금 적게 받는 분들은 4천만 원대 가장 많이 받는 분이 6천만 원대 초반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익산시 모 시의원이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이런 줄 아시고 시청하고 대행업체에 각각 물어봤대요. 아니 환경미화도 대체 돈을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난리니까 1인당 7,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라고 시의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입만 열면 거짓말! 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우리 지난번 기자회견 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공익감사 청구 증거자료에도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임금명세서 넣어놨어요. 어디 가서 저 임금명세서는 7,300만 원입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당신들이 법을 위반해서 임금이 삭감되는 건 관심에도 없고 네. 최저마찰제로 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게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 협상이랑 계약 방식 유지해도 된다. 같이 연락하셨던 그 감독님들 아실 텐데 전문성을 요한다는 걸 아신다는 분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과 생활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이 다르다는 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여기 우리 미화원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그러니까 거기 집화장이면 집화장, 처리장이면 처리장, 매립장이면 매립장까지 내가 그것을 한차 하는 건 깔끔한 운반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저희 선별장이라는 데 가면 파봉기라는 게 있어요. 파봉기. 그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그 파봉기 위에 그런 컨베이어에 그걸 올려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당연히 선별 업무죠. 중간 처리업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 익산시는요,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환경위원회이 파봉기에 컨베이어에 올리는 업무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파봉기에서 걸리잖아요. 그 막대기를 이렇게 묶어주고 걸리지 않게 쓰레기가 잘 굴러가게 중간 처리하고 계약 외의 업무까지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 면허를 득해야 돼요. 시가 그 면허 발부합니다. 중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처리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익산시는 이 대행 계약에서는 수집 운반에 대한 자격 면허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중간 작업까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면허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되죠. 왜 무자격자한테 20년인데 공무원들은 구속 안 시킵니까?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6가지나 있다. 네.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네. 차고지가 뒷포장 흙길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먼지 날리는 거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청소 차량, 청소 장비 깨끗이 세척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 나올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침출수 발생합니다. 그 침출수가 맨바닥이면 고스란히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유입되고요. 심지어 여기 유한회사 금강공사와 유한회사 제2산업이 공동으로 차고지를 쓰고 있고요. 이건 제가 볼 때 이것 역시도 그 위법 소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자체로 독자적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2차 대책을 참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가 특혜 의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원이 그리고 익산시 감사부서에서 이걸 다 이제 밝혀내겠지요. 양식이 있으면 밝혀내야죠. 더 큰 문제는 이 차고지 바로 옆에가 서성지라고 하는 저수지예요. 정말 바로 옆입니다. 가드레일 하나로. 그 가드레일은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노동자 보호를 해야죠. 후진하라고 자극하는 저수지에 빠질 정도로 정말 가깝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다 차고지를 설치하고 그런 업체는 뭘 잘했다고 수십 년 동안 수익이 하는 겁니까? 뭘 잘했다고 정성평가에서 고득점을 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낙찰자를 산정합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떠나서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어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인다고 거기에 자기 집까지 걸었어요.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사망률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진, 이물질, 바이러스 때문에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수십 배나 높아요. 주변에도 폐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조합원들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샤워시설이 없어요. 안 씻는데 샤워시설 갖췄는데 안 씻어서 없었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것을 대업체 관계자가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 이해가 못한다니까. 자기 방어권이 있잖아요. 근데 청구과장이 왜 부지런히 합니까? 미쳤어요. 얼마나 받아쳐먹었길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왔다 대체 얼마나 받아쳐먹었길래 저것이 대업체를 필요하고 나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래도 안 나오시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답도 없고, 기자회견 취재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나오시네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 익산시장과 그리고 미래 시의원 여러분들께 이런 불법 소지가 많은 수익이야, 불법 소지가 많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계속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 바꿔야지 않겠습니까? 하는 공개 정책 질의를 저희가 오늘 전체 후보 여러분께 발송을 할 거고요. 저희 이번 주 금요일까지 취합해서 그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익산청장님 그 감사전당회 시간에 축구성 전달하고 나오셨고요. 이것으로서 기자회견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차게 밖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